기후현상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우리 농업도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그런 시기가 이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의 환경지킴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길재 박사입니다. 저탄소 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사실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죠. 기후변화 완화보다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떤 품종을 만들고 병해충은 어떻게 대응하고 시설 설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기후현상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기후변화 완화를 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요. 먼저 논에서의 메탄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논에서 메탄이 나오는 이유는 논이 습지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담가 놓고 있으니까 토양에 산소가 쪽 빠지게 되죠. 토양에 산소가 없으면은 혐기성 미생물인 메탄균이 활성화돼서 논토양에 있는 유기물들을 잡아먹고 메탄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에서 나오는 메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빼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했을까요? 논에 먼저 물을 빼면요,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랍니다. 바로 잡초가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논에 물을 장기간 빼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매우 극한의 그런 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논에 물을 좀 자주 빼거나 아니면 논물을 얕게 대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농업 기술을 설명을 하고, 이 방법을 하기만 해도 우리 논토양 헥타르당 2톤에서 4톤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우리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아산화질소는 질소원 때문에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질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비료를 의미합니다. 비료의 투입량은 이꼴 식량의 생산량과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량 생산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문제다 생각하면 비료의 투입량을 어느 이상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인들 중에 간혹 좀 무분별하게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국가가 나서서 토양을 검정을 하고 그 검정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뿌리시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고 가르쳐주고 그거에 따라서 뿌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퇴비를 뿌리고 친환경적으로 영농을 한다 해서 친환경 농자재 이런 것들은 많이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에도 질소원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조금 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축산 부분입니다. 우리 축산에서는 장내 발효와 분뇨 처리 때문에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배출되는데요. 사실 축산 부분에서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의 시발점은 사육하는 소와 돼지와 닭이 마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우리 농업 외부에서는 항상 축산의 사육 두수를 좀 줄여라. 그렇지만 진짜 그걸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식생활이 개선되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는 마리수가 줄어들어서 소고기 값이 당장 내일부터 한 2배 정도 뜹니다 하면은 과연 괜찮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건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 새로운 단백질원들이 있죠. 콩고기도 있고요. 곤충 단백질도 있습니다. 미래 기술인 대체육, 아예 미생물에 의해서 배양되는 고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식생활들을 개선을 해나가고 이제 이 정도만 기르면 되겠습니다 하고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사실 사육 두수를 줄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기술이 저메탄 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료를 먹으면은 방귀와 트림이 덜 나오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또 저단백 사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료 안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줄여서 분뇨에서 나오는 질소의 양을 아예 제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산화질소 배출이 좀 줄어들게 되죠. 현재 이런 저메탄, 저단백 사료를 만들어내고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또 분뇨 처리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분뇨의 가스화입니다. 분뇨는 혐기 상태로 놔두게 되면 메탄이라는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포집을 해서 열로 만들든가 전기로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축산 가스를 포집하는 설비를 우리 동네에 만들겠다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지금 쌍수를 두고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을 이걸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금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기술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축산 분뇨를 고체 연료화해서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로 쓴다든가 아니면 건조 보일러의 연료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이오차라고 하는데 분뇨를 이용해서 숯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숯이 되면 요거는 이제 탄소 저장 물질이라는 것이 됩니다. 숯은 10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우리 토양 중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보급시키면 우리 분뇨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도 줄고 그다음에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화석연료도 대체하는 그러한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이든 농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는 생산의 엄마니까요. 축산 사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기를 적절하게 그리고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길재 박사였습니다.